flowers and place them in a vase and let them pass on as quickly as they came. Yes, I'll admit I'm a bit ashamed, but nothing's worse than staying the same. 안녕하세요, 조이맨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공장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평소에는 뭐 작업하는 것만 저희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그 회사를 운영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공장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저희가 이제 좀 찍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찍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튜닝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 보트 튜브 수리하는 거 위주로만 저희가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보트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FRP, 튜브, 그 다음에 스텐 용접, 기본적인 엔진 수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트레일러만 안 만집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고 유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곤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FRP 수리에 대해서 저희도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 좀 디테일한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FRP 수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가 수리를 해서 쓰시긴 하는데 너무 일단 기본 개념 없이 수리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수리를 해놓고 물 새고 떨어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딱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이것만 지키시면 웬만한 한 70~80% 수리는 직접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재료를 설명드리면 항상 FRP에 쓰는 기본 매트는 러빙 매트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트가 있습니다. 러빙 매트하고 러빙 매트 그 다음에 일반 매트. 근데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일반 매트만 해가지고 두께를 굉장히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세 장 일반 매트 2개 러빙 매트 하나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시냐면 이 러빙 매트가 사실은 실제적인 강도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일반 매트는 그 보강제 역할을 하는 러빙 매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도를 분명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러빙 매트를 빼버리고 일반 매트만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표면이 좀 푸석푸석 한다든지 오래 쓰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강도도 실제로 약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매트, 러빙, 매트를 한 조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두께를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예를 들면 한 번에 두께를 올리셔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화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발열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휘어버리든지 표면에서 약간씩 분리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 매트 3장을 붙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강도를 더 내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또 매트, 러빙, 매트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1000매트로 해가지고 기포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3T로 해서 올리고 또 3T로 해서 올리고 3T로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뭐 6장, 8장씩 올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붓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붓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업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털로라, 전용 털로라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붓을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 철로라. 가장 중요한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튜브 수리로 보시면은 데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해서 쭉쭉 밀어 주셔가지고 표면을 밀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수지 양도 조절을 해 주시고 기포도 빼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 핑크빛이 지금 연한 핑크빛이 일단 수지, 그 다음에 이 투명이 경화제입니다. 수지가 그 왁스가 들어가지 않는 논왁스 타입의 수지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면을 저희가 이제 한번 3T로 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별도의 샌딩 없이 추가로 해가지고 계속 두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왁스 타입의 수지를 쓰신다고 치면 이게 굳어버리면 겉에 표면이 왁스기로 해가지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샌딩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수지는 논왁스 타입을 거의 대다수는 논왁스 타입을 쓰시는 거고요. 왁스 타입은 거의 쓰시는 경우들은 못 봤고, 대신 겔코트, FRP 전용 도색제라는 겔코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왁스 타입하고 논왁스 타입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왁스 타입을 많이 쓰시고요. 내가 만약에 표면에 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왁스 타입으로 쓰셔야 돼요. 논왁스 타입으로 쓰시게 되면 왁스 자체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왁스를 무조건 강제로 타가지고 써야지, 만약에 왁스를 안 넣고 겔코트를 칠해버리시면 아마 1년이 가셔도 끈적끈적함이 그대로 살아계실 거예요. 그거는 논왁스 타입의 경화제만 써서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스발 판. 이거는 이제 FRP 판인데요. FRP 판인데 이제 저희가 그 겔코트가 칠해져 있죠. 칠해져 있는 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판은 겔코트가 칠해져 있지 않는 그냥 판. 그냥 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구독자분이 콤비보트 하부가 깨져가지고 수리를 본다고 하셨을 때는 이 상태겠죠. 그 겔코트가 표면에 이렇게 도칠이 다 돼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예를 들면은 FRP에 그 겔코트가 안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수리를 같이 한번 봐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제가 지금 수리에 앞서서 이 FRP 판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FRP를 부착을 하게 되면 다 떨어져 버리세요. 그 이유는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판 자체에는 표면에 왁스기가 표면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겉에를 샌딩을 안 해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왁스 위에다가 그 FRP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겔코트 같은 경우는 왁스 타입 겔코트를 써서 기본적으로 표면에 왁스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실수하신 부분이 뭐냐면, 왁스기만 없애신다고 대충 샌딩만 하셔서 위에다 붙이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강도를 충분히 내실 거면 이 겔코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FRP 나올 때까지 샌딩을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세요.